소리나는 쟁반.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밤늦게까지 홍대에서 술을 먹고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홍대에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서 술도 취한 김에 잠이나 자며 가야겠다 생각하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깨에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리니 제 또래 여자가 어느새 제 어깨에 기대 자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뺄까 하다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대로 있고 싶었죠.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러서 이제 제가 내릴 역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늦게 내린 친구는 제가 내릴 생각을 안 하고 머뭇거리자 저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왜 내리지 않느냐는 거였죠. 저는 친구에게 나 도저히 못 내리겠어. 이 사람 깰까봐. 라고 말하며 제 어깨에 기대에 곤히 자고 있는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 옆자리 비어있구만.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제 어깨에 기댔던 여자가 희미하게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것도 잊은 채 친구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열띠게 설명했지만 친구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런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는 그날 제 주장에 반도 안 마셨기에 억울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죠. 결국 저는 귀신을 본 걸까요?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귀신? 지금 생각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정규는 재수할 때 다니던 재수종합학원에 최근 국어 강사로 수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원 강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벌이도 괜찮고 나름의 재미도 있어서 정규는 제법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눈에 유독 띄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늘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고 뿔테 안경을 썼으며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는 고등학교 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체육복이고 윗도리는 계절 상관없이 바람막이 자켓이었습니다. 그 자켓을 풀어놓을 때도 있고 닫아서 목까지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녀석 같은데? 정규는 그 뒷자리 학생을 볼 때마다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특성상 그다지 학생 개개인에게 신경을 안 쓰는지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그 학생이 너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기분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노려보는 것 같았죠. 그냥 눈빛이 원래 강한 친구인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어느 날 수업 도중 갑자기 그 맨 뒷자리 학생의 얼굴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너는? 그의 이름은 김재필. 10년 전 정균과 같은 재수종합반에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아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재수종합반에서도 정균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어느 날 돌연 학원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학원은 어수선해졌지만 금세 입시가 다가왔고 정규는 입시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정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여기에 재필이가 있지?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재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제필이 맞지? 제필이는 그를 멀뚱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 그것도 그때 그 모습으로. 정규는 제필이와 계속 대화를 시도했고 학생들의 시선이 정균에게 쏠렸습니다. 저 선생님 왜 저래? 혼자서 왜 저래? 정신이 이상한가 봐. 결국 정규는 학원에서 평판이 안 좋아져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제필은 정균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정규는 다시는 학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되겠고요. 자, 오늘의 7번째 얘기입니다. 얼마 전 혼자 배낭을 메고 바닷가에 있는 도미토리에 묵었을 때의 이야기다. 돈이 별로 없는지라 기숙사처럼 되어 있는 도미토리에 묵었는데 비숙이라 그런지 6인실 방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 다른 방도 한두 명씩 들어가 있는 듯 했다. 혼자 큰 방을 쓰니 편하긴 했지만 심심하기도 했다. 그리고 화장실이 복도 끝에 공용으로 있어 불편한 점도 있었다. 혼자 있기 심심해서 로비로 내려가니 오늘 도미토리에 묵은 사람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곳에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남자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즐겁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난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중간에 잠이 깼다. 귀찮았지만 화장실을 가야 했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화장실을 한번 다녀왔음에도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한번 잠들면 깨지 않았는데 이상한 밤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화장실을 갔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숨을 가파르게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졸리기도 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기도 싫어서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웬 할머니가 나타나 자꾸 일어나라고 나를 때리는 것이었다. 그 꿈 때문인지 나는 다시 잠에서 깼다. 아, 정말 이상하네. 이상해. 나는 투덜거리며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아까 듣던 그 숨소리가 더 커져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이거 누가 아파서 내는 소리 같은데? 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고 마침내 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그는 술 마실 때 보았던 노란 머리의 남자였다. 나는 얼른 도미토리 관리인을 불렀다. 관리인은 구급차를 불렀다. 괜찮을까?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걱정했지만 다시 잠이 쏟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관리인이 나를 불렀다. 새벽이고 화장실 맨 마지막 칸에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를 때리고 깨운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은 놀랍게도 배시시 웃었다. 또 영순할매가 도와줬구만. 네? 영순할매요? 내가 물어보니 이 도미토리가 세워지기 전에 그 터에 살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워낙 본인이 살던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비싼 가격에 집과 땅을 팔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팔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 사후에 관리인의 삼촌인 도미토리 사장이 도미토리를 오픈했는데 가끔 손님들 꿈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이번처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기도 한다고 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나도 꿈속에서 영순 할매를 봤기에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 할머니 도미토리에 수호신이라도 된 건가? 그저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아, 그리고 다행히도 평소 저혈압이 있었던 노란 머리의 남자는 응급조치를 받아 살아났다고 한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환생과 관련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버몬트에 사는 샘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샘은 이제 2살도 안 된 아이인데 종종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내가 너의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지. 당연히 샘의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귀를 의심했지만 같은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샘은 아무래도 자신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즉 할아버지가 환생해서 손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의 부모는 샘에게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이 세상으로 돌아왔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샘은 휙 하고 돌아가서 관문으로 나왔다고 대답했답니다. 샘은 아주 어렸지만 관문과 같은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한 것이죠. 불과 2살도 안 된 친구가 말입니다. 샘의 부모는 더 묻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형제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물고기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이를 물고기로 만들었냐고 물으니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샘의 할아버지는 누이가 있었고 그녀는 60년 전에 나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떠올랐었습니다. 이번에는 샘 자신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그랬더니 샘은 머리가 아픈 듯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샘은 사진만으로 자신이 전생에 타던 자동차나 다른 물건들도 정확히 맞추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며 자신이라고 했답니다. 샘은 정말 환생을 한 것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실화였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